안녕하세요. 썰량TV의 썰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아가던 한 남자의 인생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혀버린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는 손이 멈추지 않을 만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30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강민준 씨입니다. 특별히 대단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없이 그냥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조용하고 수수한 아내 서하은 씨가 있었고요. 문제는 강민준 씨가 아내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죽음 이후 그 믿음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지금 시작합니다. 강민준 씨는 스스로도 인정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도 무탈하게 다녀왔고 남들처럼 대학도 졸업했고 별다른 굴곡 없이 회사에 입사해 꾸준히 출근하는 생활을 해왔죠. 집안 형편도 딱히 넉넉하지도 그렇다고 쪼들리지도 않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통의 가정에서 자라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강민준 씨 본인도 자신이 이런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민준 씨는 사실 결혼에 큰 뜻이 없었습니다. 20대 시절에는 여느 청춘들처럼 소개팅도 하고 미팅도 나가고 연애도 나름 했지만 30고개를 넘어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옅어졌습니다. 살기 바쁘다 보니 연애는 자꾸 뒷전이 됐고 혼자 지내다 보니 오히려 혼자가 편해졌죠. 언젠가부터 강민준 씨는 평생 혼자 살아도 크게 불편할 것 없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들 결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고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죠. 그 잔소리가 귀찮아서 독립까지 했건만 부모님 집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잔소리의 강도는 오히려 더 세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손에 반강제로 이끌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선을 보게 된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강민준 씨는 선을 통해 만나는 것 자체가 어딘지 어색하게 느껴져서 그 방식만큼은 끝내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한 여자를 소개해줬습니다. 그게 바로 강민준 씨의 훗날 아내가 될 서하은 씨였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에 영화 같은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운명적인 첫눈에 반함 같은 것도 없었고 번개 같은 충격도 없었죠. 그냥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몇 번 더 보면서 서로를 알아간 아주 담백한 시작이었습니다. 서하은 씨는 특별히 눈에 띄는 미인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단정함이 있었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 강민준 씨의 내향적인 기질과 신기할 만큼 잘 맞아들어갔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과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 강민준 씨에게 서하은 씨는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운명이니 사랑이니 하는 거창한 단어를 붙이기엔 조심스러웠지만 그럼에도 크게 걸리는 것 없이 둘이 잘 맞아간다면 그게 바로 인연이라는 것이겠구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강민준 씨는 서하은 씨와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 연애를 시작하다 보니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만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미안한 일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모두 큰 반대 없이 수월하게 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집안 환경도 경제 상황도 서로 엇비슷해 마찰이 생길 여지가 없었고 강민준 씨의 부모님은 오래도록 바라던 며느리가 생겼다며 서하은 씨를 유독 반기셨습니다. 게다가 청약에도 운 좋게 당첨이 됐습니다.
브랜드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 두 사람의 출발은 더할 나위 없이 순탄했죠. 결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걸 보면 이 사람과 나는 확실히 인연이 맞는 거구나 싶었다고 강민준 씨는 회상했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막상 아내와 함께 사는 일상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고요. 두 사람은 주말마다 여기저기 데이트를 다녔습니다. 캠핑도 함께 갔고 걸어본 적 없는 길도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대단한 것을 바라지도 화려한 것을 쫓지도 않으면서 그냥 소박하고 평온한 일상들이 쌓여갔죠. 이 행복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서하은 씨의 건강에 조금씩 이상 신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집에서 가까운 직장으로 이직을 했는데 새 직장에서 만난 상사와 업무 방식이 전혀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쌓여갔던 것이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처음에는 어느 직장이든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있는 법이라며 조금 더 지켜보자고 아내를 달랬습니다. 서하은 씨도 아직 서로 친해지지 않아서 생긴 오해인 것 같으니 더 노력해보겠다고 했고요. 서하은 씨는 활달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업무 능력에서는 늘 인정을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사서 미움을 받을 위인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강민준 씨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리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서하은 씨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할 때면 그 얼굴에 피로와 무기력이 가득했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어딘가로 나가자고 먼저 손을 잡아 끌던 서하은 씨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가기 싫다고 피곤하다고만 했죠. 강민준 씨는 처음에는 그냥 회사 때문에 고단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는 날이 잦아지면서 강민준 씨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서하은 씨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강민준 씨는 아내에게 퇴직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서하은 씨는 경력이 단절될까봐 걱정이 앞섰고 그 우려를 무릅쓰고 계속 출근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분야가 상당히 전문화된 영역이었던 데다 집 근처에서 같은 수준의 대우를 해주는 회사를 다시 찾기 어렵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겠죠. 결국 서하은 씨는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덧붙고 나서야 비로소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그만뒀더라면 회복이 더 빨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강민준 씨에게도 아내에게도 남았습니다. 퇴사 이후 강민준 씨는 아내가 오로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맞춰줬습니다.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껏 쓰라고 했으며, 친구들을 만나거나 산책을 나가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길 권했습니다. 아내가 고마워하던 그날의 표정을 강민준 씨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여보, 역시 내 걱정해주는 건 당신밖에 없네. 당신이 이렇게 챙겨주는데 나도 진작 말을 들을 걸 그랬어. 당신만 더 힘들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그 말에 강민준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서로 힘들 때 돕는 게 부부지. 나는 당신만 괜찮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여러분, 이 말이 마냥 흐뭇하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 대화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진심으로 아내를 아꼈는지 그 마음이 너무 선명하게 전해져서요. 퇴사 이후 아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한동안 공황장애 때문에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머물렀고
강민준 씨도 그런 아내를 곁에서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힘든 만큼 자신은 더 힘들다고 내색하지 않기로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고 1년이 지날 무렵 서하은 씨는 혼자서 산책을 나가고 쇼핑을 다닐 만큼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약을 줄여도 되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강민준 씨는 그날을 회상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공황장애가 심하면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엔 평생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1년 만에 이렇게 나아진 아내가 그저 고맙고 기특했죠.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병원에서도 약을 줄이래. 혼자 산책도 잘 다니고. 정말 다행이다. 당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나는 당신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아니야. 다 당신 덕분이야.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줘서 정말 위로가 됐어. 이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두 사람이 참 잘 버텨냈다 싶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부부의 모습이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아직 이야기의 전반부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그렇게 건강을 회복해 가던 서하은 씨가 어느 날 남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몸도 많이 좋아졌는데 아르바이트 같은 거라도 해볼까? 1년 넘게 쉬었더니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좀 심심하네. 파트타임으로 가볍게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강민준 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갑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욕이 생겼다는 건 회복의 신호였지만 혹시 무리하다가 또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없을 수 없었죠. 이를테면 진상 손님이라도 만나면 어떡하나 하는 식의 걱정들이요. 하지만 다 큰 아내가 하겠다는 결정을 막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서하은 씨는 집 근처에 새로 문을 연 파스타 가게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활짝 웃으면서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됐어. 사장님이 오히려 좋아하시더라. 주 5일 점심타임으로 하기로 했어. 잘 됐네. 당신 기뻐하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그래? 뭔가 오랜만에 설레는 것 같아. 이것도 사회생활이니까. 활기차게 출근하는 아내의 모습이 강민준 씨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반가웠습니다. 처음에 우려하던 것과 달리 파트타임 근무는 서하은 씨에게 오히려 활력소가 됐고 눈에 띄게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아직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이 많지 않다 보니 일이 과하지 않았고 사장도 젊고 편한 분이라 좋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우리 또래야. 자기랑 동갑이거나 1살 많거나 직원 복지도 챙겨주시고 무리하게 시키는 것도 없어. 사람 좋은 것 같아. 아, 그러고 보니 사장님이 자기 한번 데리고 오라더라. 음식 대접해 주시겠다고. 강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내심 안심이 됐습니다. 가게 사장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아내가 그렇게 전 직장 상사처럼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2달쯤이 지났을 무렵 가게 사장의 초대를 받아 부부 동반 식사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강민준 씨를 맞이한 것은 활달하고 사교적인 남자 윤태성 씨였습니다. 아, 강 선생님 오시는 거 많이 기다렸어요. 하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제야 뵙네요. 저 윤태성입니다. 저야말로 인사가 늦었습니다.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저희가 동갑이라고요? 그럼 친구 아닙니까, 우리? 윤태성 씨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서슴없이 말을 걸고 금방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그런 윤태성 씨의 호탕한 성격이 싫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집돌이 성향인 자신과는 무척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덕분에 어색할 새 없이 자리가 풀려갔으니까요. 그날 윤태성 씨의 아내 이수린 씨와 서하은 씨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쉼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민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놀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 꺼려하던 아내가 이렇게 서슴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윤태성 씨 부부는 서로에 대한 다정함이 참으로 남달랐습니다. 결혼 10년 차에 초등학생 자녀까지 있는 부부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신혼처럼 잘 맞는 두 사람이었죠. 들어보니 대학 시절 첫사랑을 20년 가까이 이어온 부부였다고 했습니다. 강민준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창호 씨 부부 정말 사이좋아 보이더라. 초등학생 애가 없었으면 신혼인 줄 알았을 거야. 그러게, 둘이 아직도 서로 엄청 좋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우리도 나중에 저럴 거야. 아니지, 지금 이미 그렇지. 나는 당신이 지금보다 나이 들고 못나도 지금처럼 사랑해 줄 거야. 당연한 소리를. 내 인생의 여자는 당신 하나뿐이야. 저는 이 대화 부분에서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었을 강민준 씨의 모습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얼마나 일방적인 것이었는지를 이 이야기가 결말에 가서 드러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이 이상하다고 느끼셨을까요? 이후로 강민준 씨는 윤태성 씨 부부와 자주 어울리게 됐습니다. 부부 동반 술자리도 여러 번 가졌고 서로를 지인 이상으로 여기는 가까운 사이가 됐죠. 그러는 사이 서하은 씨는 점심타임뿐 아니라 저녁타임까지 근무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이 바쁠 때면 주말에도 달려가 일손을 도왔고 그 때문에 강민준 씨와 잡아뒀던 영화 약속이 취소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여보, 나 가게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는데. 우리 오늘 영화 보기로 했잖아. 예매도 했고. 취소해도 수수료 없잖아. 영화는 다음에 보자. 미안해. 강민준 씨는 그 상황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타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겨우 좋아진 아내가 의욕을 갖고 무언가를 하는데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강민준 씨는 그 마음을 꾹꾹 눌러두고 가게로 달려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서하은 씨가 그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특별히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강민준 씨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 서하은 씨는 오랜만에 대학교 동창과 1박 2일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여행을 다닐 만큼 건강해진 것이 내심 반갑기도 했고요. 다녀와서 연락해. 조심히 가. 응, 잘 있어. 서하은 씨는 강민준 씨의 차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강민준 씨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처음 듣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서하은 씨 보호자 되시나요? 예, 제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대학병원입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병원이라니요? 어디가 다치셨나요? 무슨 일인 건지 말씀해 주시면 자세한 건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빨리 와주세요. 그 순간 강민준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자세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빨리 오라는 말. 그 말만으로도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 몸 전체로 느껴졌습니다. 강민준 씨는 서둘러 차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차키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차를 가지고 갔으니까요. 강민준 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장모님께 급히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고 나서 연락을 드려야 하나 잠깐 망설였지만 그 상황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더 이상한 일이다 싶었죠. 병원이 집에서 무려 2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지방대학 병원이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택시 안에서 그 2시간을 손에 땀을 주며 버텼습니다.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뛰어들어간 강민준 씨는 아무나 붙잡고 아내의 이름을 댔습니다. 서하은 환자 보호자입니다. 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직원이 잠시 확인을 하더니 강민준 씨를 조용히 어딘가로 안내했습니다. 그 발걸음이 어쩐지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강민준 씨는 직원이 데려간 곳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는 아내를. 서하은 환자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구급차로 실려오셨을 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셨습니다. 유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였습니다. 한적한 국도에서 차량 단독 사고가 발생했고 발견이 늦어져서 강민준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 씨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 동안 오열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발 아래 바닥이 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직 30 중반, 이제 겨우 행복이 쌓여가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뒤 장모님이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하은이가 왜? 강민준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하은이가 갔습니다.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장인어른은 겨우 정신을 붙들고 서 계셨지만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어떤 인간도 멀쩡할 수 없는 법이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충격을 거두고 정신을 겨우 붙들면서 강민준 씨는 아내의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경찰서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내는 혼자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했고 차 안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발견이 늦어지는 바람에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요. 그런데 강민준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내가 분명히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요. 혼자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그 친구분 연락처 아십니까? 아내 핸드폰에 있을 건데요. 지금 병원에 아내 핸드폰이 있을 겁니다. 강민준 씨는 병원으로 돌아가 아내의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함께 여행을 갔다던 대학 동창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 하은이 남편인데요. 혹시 하은이랑 여행 같이 가신 거 맞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당황했습니다. 예? 저희가 여행을요? 그럴 리가요. 저는 하은이랑 연락한 지도 몇 달이 됐는데요. 혹시 다른 사람 아닌가요? 강민준 씨는 아내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하나하나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서하은 씨와 여행을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서하은 씨는 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강민준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큰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평소에 항상 켜져 있던 블랙박스가 하필 그날 아내가 차를 가지고 나간 날에 꺼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고장인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끈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사실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증폭시켰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단독 사고로 보인다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정리했고, 장인어른이 하루빨리 딸의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하셔서 결국 더 이상의 조사 없이 장례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강민준 씨는 아내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상주 자리에 서서 조문객을 맞이하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온통 한 가지 물음만이 맴돌았습니다. 왜 아내는 혼자 그 먼 곳에 갔을까?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늘 솔직하고 거짓말을 모르던 아내가 왜? 그러던 중 윤태성 씨 부부가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가장 자주 어울리던 지인들이었으니 당연한 일이기도 했죠. 강민준 씨는 반가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지 주머니 속에서 요란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장례 기간 중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이 너무 많이 와서 소리 알림은 다 꺼둔 상태였는데 이 알림만 살아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의아해하며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것은 커플 위치 공유 앱이었습니다. 커플끼리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정된 범위 안에 상대방이 들어오면 알림이 울리는 방식의 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앱에 등록된 상대방의 이름은 내 사랑이었습니다. 연락처를 확인하자 그건 다름 아닌 윤태성 씨의 번호였습니다. 강민준 씨는 한동안 핸드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아주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윤태성 씨가 커플 앱을 쓰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친분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앱에는 위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고를 당한 그날, 그 시각, 그 장소에 윤태성 씨도 함께 있었다는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굳어있자 윤태성 씨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그거 하은 씨 핸드폰 아닌가요? 케이스가 익숙해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은 씨 사고는 그냥 교통사고로 종결된 건가요? 이 질문이 얼마나 이상한지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상대방의 죽음을 두고 왜 수사 결과가 궁금한 걸까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 앱 화면을 확인한 직후에 이 질문을 들은 강민준 씨에게는 그 말이 완전히 다른 무게로 들려왔습니다. 왜 그걸 궁금해합니까? 혹시 제 아내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알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상사와 직원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민준 씨는 그 자리에서 폭발하고 싶었습니다. 딸을 잃고 쓰러지듯 앉아 계신 장인 장모님 앞에서 장례식장을 뒤집어 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게 솟구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앞의 사람에게 따지는 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찰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민준 씨는 그날 별말 없이 두 사람을 돌려보냈고 장례식장 한쪽 구석으로 가서 아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몇 시간 뒤 형사들이 장례식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강민준 씨는 아내의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강민준 씨는 충격적인 수사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윤태성 씨의 통신사 위치 기록이 그날 아내의 앱 위치 기록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같은 차 안에 함께 있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외도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함께 있으면서
서로의 배우자에게는 아무것도 들키지 않은 채 대놓고 관계를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부부 동반 술자리를 마련하면서 서로의 배우자들을 철저히 속였던 것도 함께였습니다. 강민준 씨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목소리가 한동안 멎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멈췄습니다. 그 다정하고 애처가로 보였던 남자가 그 첫사랑과 20년을 함께 해온 부부라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결혼 10년이 지나서도 신혼 같다던 그 남자가 사실은 아내 몰래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오. 사고 경위도 밝혀졌습니다. 그날 아내 서하은 씨는 밤길에 윤태성 씨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차는 엄청난 속도로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운전석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서하은 씨는 크게 다쳤지만 즉각 구조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태성 씨는 도망쳤습니다. 자신이 그 차 안에 있었다는 흔적을 모두 지우고 심하게 다친 서하은 씨를 그 자리에 두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불륜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아내와 둘이서 드라이브를 하다 사고가 났다는 게 알려지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통날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을 등지고 도망쳤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서하은 씨는 이미 과다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빨리 발견됐더라면,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신고를 해줬더라면 서하은 씨는 지금도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다친 사람을 그 자리에 두고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사라진다는 것이요. 그것도 그 사람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물론 서하은 씨 역시 스스로 선택한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불륜을 저지른 것은 서하은 씨 자신의 행동이었습니다. 강민준 씨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배신감이 치밀었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거짓으로 쌓아올린 관계 속에서 자신만 혼자 진심이었다는 생각에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친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간 윤태성 씨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윤태성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치사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벼운 형벌이었지만 강민준 씨는 이제 아내 대신 억울해할 자리에 자신이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된 몇 달 뒤, 강민준 씨는 아내와 살던 집을 처분하려고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이수린 씨였습니다. 윤태성 씨와 이혼을 하고 위자료 대신 집을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집 팔리면 바로 이사 갈 거예요. 저도 집 내놓으려고 왔어요. 같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사는 건 좀 그래서요. 그러게요.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도망치듯 떠나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다시 새 출발해 보려고 해요. 강 선생님도 꼭 새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위로를 건네기가 민망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처지, 같은 피해자라는 무언의 공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강민준 씨는 이수린 씨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빌어주기로 했습니다. 강민준 씨는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쩌다 불륜 한 번으로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됐지만 잘못 없이 피해를 입은 우리만은 부디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저도 한동안은 방황하겠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스스로에게 기도해 본다고요. 저는 이 사연을 끝까지 읽으면서 무척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의 끝이 이렇게 가혹한 결말로 이어져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악인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그리고 어느 쪽으로도 쉽게 분류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이 원래 그런 것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하고 계신가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사연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길, 그 마음을 오늘 한 번쯤 되새겨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은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읽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썰량TV의 썰량이었습니다.